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그리고 쓰고 노래한다. 60년을 흘러온 예술가들의 둥지. 나는 흑백이다. 열다섯 살 땐가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야반도주 한 거죠.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 전화 오고 그러면 이제 그 여자 결국 죽었구나. 그러면 딸이 상속자가 되니까 상속 포기를 하거나 파산 신청할 수 있다고요. 영화 화차에 등장한 배우들이 어떤 대사를 말했고 어떤 표정을 지었나요? 저는 배우들보다 그들이 앉았던 바로 이 공간에 집중했습니다. 어두운 듯 밝고 넓은 듯 좁은 곳. 나는 이름처럼 희고 검은 이미지가 교차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흑백이라 하면은 진해에 그래도 그 문화 공간이고 문화의 등대라고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외출 외박은 물론이고 휴가 때는 반드시 들르는 이 경유지였습니다. 여기가 뭐 흑백 모르면은 간첩이라도 가냐 알 정도죠. 흑백. 이곳은 오랜 시간 진해에 이름난 찻집이었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 당시 고전음악다방 카르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1955년 지금의 흑백다방으로 불리우게 됐는데요. 그 당시의 찻집은 지금의 카페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20세기 초 이 땅의 문화와 예술을 키운 것은 나와 같은 다방이었다. 모나리자, 제비, 휘가로, 항림, 작업실이 없던 가난한 예술가들의 나관. 커피의 자유를 탐하시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과 연극을 공연했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예술가가 피난을 내려왔고 여기 진해에는 나 흑백이 있었다. 그리고 이 남자 유택열 화백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 100일장에 참석하고 어른들이 하도 가는 다방이니까 그때 학생 신부들 살짝 가서 그때 유 선생님 딱 보니까 천상 예술가였어. 부리부리한 눈하고 체격하고 그런 분이 저분이 이 집이 주인이고 화가 난다 그 소문 들어서. 전쟁의 상처와 전통적인 토속신앙 세계를 추상적으로 표현해낸 진해의 화가. 청색시대, 앵폴멜, 부적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분은 어떤 작가다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폭이 넓고 아주 다양한 작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00점이 넘는 그의 작품은 모두 내 2층에서 태어났다. 목조 건물 1, 2층인데 1층에는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클래식을 듣는 다방이었고 자기 작업실은 2층이었기 때문에 늘 삐걱거리는 목조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2층에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흔적이 작품과 함께 이 흑백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캔버스 위에만 있지 않다. 나 역시 그의 작품이다. 흑백은 본래 일제강점기 상가시설이었습니다. 1950년대 유택열 화백께서 입주하시면서 한 차례 리모델링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요. 이 흑백다방 전체의 모티브를 흑과 백으로 브랜드 매김하기 위해서 전체 건물의 색상은 흰색, 그리고 강조가 될 만한 보와 기둥, 그리고 특별한 소품들의 검정색을 사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꽂이 보시면 책꽂이조차도 이 단면은 흑색, 앞면은 백색
직접 유택열 화백이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이 구성 자체도 비례감이 굉장히 예쁜데요. 현관 전면 유리창에 있는 이 디자인조차도 유택열 선생님이 가장 아끼던 작품으로 지금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도 역시 흑백을 모티브로 해서 흑백이라는 다방을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로 만들려고 애쓰신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흑백이라는 이름도 참 재미나요.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많이 가지고 까치의 상징이 흑백이니까 저곳에 흑백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고향 사람도 만나고 반가운 소식이 많이 왔으면 아마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흑백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 한국전쟁 당시 진해로 내려와 이후 50년간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스스로 피난민인 그는 고향 잃은 모든 이에게 또 다른 고향이 되어주려 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예술인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자체가 다방을 하면서 그런 넉넉하지 못했는데도 화가들, 문인들, 음악가들 별의별 분들이 다 찾아오셨는데 그분들 다 술밥간에 대접들을 다 하시고 그 소문이 나서 웬만한 예술가들은 다 흑백을 찾아와서 며칠씩 지내기도 하고 다시 전시회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분 중에서 보면 이중섭 선생 같은 분, 미당 서정주 선생 같은 분, 또 작곡 안익태 선생 같은 분도 다 이곳을 거쳐갔을 정도입니다. 함께 금강산 스케치 여행을 하고 난 후 이중섭이 죽어간 화구통. 유택열을 동생처럼 아꼈던 통영의 전형님이 선물한 칼. 신문에서나 보던 예술가들을 내게 오면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처음 봤을 때가 첫 신배 훈련소를 마치고 첫 외출 때 들렸습니다. 여기 진해에서는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만한 곳이 없고요. 여기가 유일하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려가지고 그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바로 저기 신청해가지고 그 베토벤의 운명이었습니다. 유택열 화백이 가장 즐겨 듣던 음악도 베토벤이었다. 오디오가 귀하던 시절 LP 클래식 선율을 듣기 위해 가난한 예술가, 학생, 군인들이 나를 찾았다. 네,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해군들, 장교들하고 그 당시에 직업군인들 많이 있었거든요. 직업군인들하고 일반인들.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2층에서도 있으면은 이 냄새가 싹 배어가지고 다 올라와요.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커피 향과 음악 소리가 다 들리죠. 여기 스피커도 보면 내부에 스피커를 넣고 겉에다가 마치 문이 흑백으로 열리는 형상을 하기 위해서 스피커 디자인을 캔버스 같은 천으로 다시 지금 했습니다. DJ 박스 문이 좌우로 열리는 형태를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 소리, 음악 소리가 천장 반사판을 덧대서 저쪽 그 객석까지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이 뒤쪽 절판, 나무를 이렇게 절판으로 디자인해 놓은 부분도 소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흡수돼서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이쪽이 객석 부분이었으니까 소음이 소멸되도록 디자인을 해 놓은 걸. 반면에 이쪽에서 만약에 공연자가 공연을 하게 되면 저쪽 객석을 향해서 오히려 반사판으로, 소리가 잘 전달되는 반사판으로 적용이 되도록 디자인한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음악이 있는 곳에 사랑이 빠질 수 없다. 로맨스가 많았죠. 진해에서 이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는 그 최고의 장소가 여기였고요. 저는 그 당시 데이트 신청해가지고 퇴짜 맞았습니다.
저보다 더 그 멋지고 그 기금 높은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밀렸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내게서 인생을 배웠다. 그녀도 마찬가지다. 1965년 저는 이 흑백에서 태어났습니다. 유택열 화백의 딸이자 피아니스트 유경아. 내게서 태어난 내 딸이다. 퇴근 시간에 보면 여기 안에 이제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이렇게 늘 문학인들이 뭐 2층에 술을 마시러 오든 저녁을 드시러 오든 흑백에서 차를 마시러 오든 간에 늘 언제나 왕래를 하던 곳입니다. 흑백의 딸. 나면서부터 음악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그렇죠. 우리 엄마 표현에 의하면은 뱃속에서부터 듣고 자란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제가 뭐 피아노 공부하는데 필요한 음악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때는 모두 LP만 틀었잖아요. 그죠? 저 안에 안전뱅이 의자를 하나 놓고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잖아요. 제가. 화양연화.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1999년 유택열 화백이 세상을 떠나고 피아니스트인 그의 딸 유경아 씨가 유학을 가면서 흑백은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흑백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간판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 예. 그 얘기만 하면 제가 딱 바랬던 거는 다목적 소극장이었어요. 연극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8년 11월 제 기억으로 그게 흑백 그러니까 찻집으로서는 폐점 폐업 신고를 하러 진해시청을 제가 갔어요. 다방이던 나를 다목적 소극장으로 쓰려면 기존 간판을 내려야 했다. 안개 낀 새벽에 도둑질하듯 간판을 내리며 나도 내 딸도 울었다. 그때 그 간판에서 오려낸 그 간판이 지금 제 뒤에 붙어 있는 중간에 흑백이라는 글씨체가 우리 아버지 붓글씨를 그대로 확대로 해서 요거를 그나마 안에 붙여놓으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런데 나는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 뒤로 흑백을 좋아하시는 분, 뭐 차를 마시러 오시는 분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고 어디서 감히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뭐 또 뭐 더 심한 얘기도 있는데 제가 지금은 말은 못 하겠어요. 100년 된 적산 가옥, 60년 된 다방.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무엇일까? 흑백은 내 인생의 한 부분, 가슴의 한 부분, 젊음의 그런 그 한 부분을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즐거운 역사 뭐 이런 게 대부분이 이렇게 여기 담아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문이 닫혀져 버리니까 굉장히 아쉽고 내 한 추억이 떨어져 나간 그런 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을 했죠. 아, 제가 참 느낀 거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이 건물이 좀 너무 낡아가지고 정말 수리해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거라. 근데 따님 혼자서 이 일을 다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제가 참 느낀 거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이 건물이 좀 너무 낡아가지고 정말 수리해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거라. 근데 따님 혼자서 이 일을 다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2010년 흑백을 살리자는 운동이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 사이에 일기 시작합니다. 당시 저도 그 문화운동에 참여했었는데요. 일제시대에 지어진 흑백 건물은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문화예술의 축이자 전국 예술가들의 놀이터였던 이 흑백 다방의 역사적 가치입니다. 결국 나를 다시 깨워준 건 사람들이었다. 진해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흑백운영위원회 회원들이 나서서 내 안에 쌓인 먼지들을 털어냈다. 흑백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하고 우리 그 지역의 소중한 공간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많은 그 손님들이 전국에서 와요. 흑백을 사랑하는 분들도 오시고 또 처음 와서 진해하면 흑백 이러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오늘 이래 나와서 청소를 좀 이래 하고 있습니다. 대전님도 그러시네. 새벽에 왔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생각을 했지. 새벽에. 아빠가 안 닮았다. 이물이 좋은 아들. 청춘의 시절 내 낡은 소파에 앉아 잠시라도 몽상에 잠겨본 이들이 세월이 흘러 그 값을 치르러 돌아왔다. 내 이름은 이제 시민문화공간 흑백이다. 봄에 벚꽃철에도 40몇 년 만에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 커피를 드리니까 옛날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맛이 똑같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흑백의 커피는 변함없이 있으니까 그냥 평소에도 차 마시러 오셔도 되고요. 토요일 날은 음악회가 늘 열리니까 언제든지 많이 오세요. 나를 거쳐간 수많은 예술가와 나를 거쳐갈 새로운 사람들. 흑백을 흑백이게 하는 건 나를 기억하는 바로 당신이다.